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집화장을 비롯한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49건과 교적부, 재정회계장부 등 총 41종 180건을 영치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에서 합동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 교인들의 모임이나 집회 시도가 없는지 경찰과 협조하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1명이 증가한 총 5,9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가 9명이며 일반 시민은 52명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각 진단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대구시로 통보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 환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부터는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일일 확진 환자 증가보다 격리 해제자 증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구구치소에서 교관 1명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3월 10일부터 질병 즉각 대응팀이 투입되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리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소재 K마디 병원에서 직원 7명, 환자 9명, 직원 가족 2명 등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K마디 병원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와 대응을 하다가 3월 9일 대구시에 보고됨으로써 3월 10일부터 대구시 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긴급조치와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일쯤 상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36명은 전국 63개 병원에 입원 중이고 2,441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며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지금 현 시간으로 601명입니다.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더라도 진단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되는 일은 대구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가에 있다면 가족들은 확진자가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추가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확진 환자들도 가족들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루빨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진단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나 노부모와 떨어질 수 없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기피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협조하에 가족형 생활치료센터도 준비하였습니다. 가족형 생활치료센터를 원하시는 확진자들께서는 구군보건소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는 확진 환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치료 대책을 제공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의료원, 국군대구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12개 병원에 166명이 입원하였으며 오늘 중 119명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국군대구병원, 순천의료원 등 13개 병원에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농협경주연수원 등 3개 생활치료센터에 199명이 어제 입소하였고 오늘 중 139명의 환자가 충북보훈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중앙교육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앙교육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등 2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22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오늘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 2개 센터에서 18명의 환자가 완치 퇴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36명의 환자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 말부터는 본격적인 병원과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원 내지 퇴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턴오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완치와 사망 등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8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22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50명이 완치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한 분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304명이며 사망자는 4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재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주춤하자 벌써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 달 가까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갖지 못한 채 집안에서 답답하고 불편한 일상을 보내며 힘들게 버텨오고 계신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송구합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되면서 확진자 발생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50여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요양원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의 위험과 또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듯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접어든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한치도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금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도 예배나 집회를 삼가해 주시고 인터넷 등을 통한 영상 예배를 계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일부 입시 학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수강하고 있어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곳입니다. 섣불리 문을 열었다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원들의 개원을 연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어제 경상북도지사님과 함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뵙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대구 경북이 조속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피해를 수습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루빨리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 등 32만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4,992억 원과 음식점, 관광업, 도소매업 등 휴폐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생활 밀착형 자영업 18만 개 업소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5,404억 원과 중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과 696억 원의 이자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과 배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신우 교수님께서 브리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영시 기준으로 아무도 사망 안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사망자, 오전 6시에 사망자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47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자 85세이십니다. 고혈압 그리고 과거에 폐결핵을 앓으셨고 3월 3일 날 코로나 확진을 서구 보건소에서 받으셨습니다. 3월 4일 날 대구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 3월 13일 오전 2시에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는 36명이시고요. 에크모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8명 계십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브리핑 중에 119명 입원을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4점 이상에서 10점을 넘어서 4점 이상은 109명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발견자들이 생기겠지만 입원 환자들 많이 이렇게 대기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사망 시간이 새벽 6시인가요?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보고된 시간이 6시죠. 새벽 2시에 사망하셨고 6시에 저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임입니다. 정주시가 지난해 기본소득을 취약계층에게 52만 원씩 주겠다라는 게 확정됐는데 혹시 배우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저희들이 긴급
생계 자금과 그리고 긴급 생존 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 생계 자금은 지금 현재 우리 중위소득 75%까지는 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와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택시와 같이 중위소득 85%에서 75%까지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난 기본소득 이거 논의하려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지금 또 정치권에 서로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 생계자금을 정부에 요청해 두었고요. 그리고 전주에서 하는 것도 전 시민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5만 명에 대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하고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금 전 시민,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긴급 생계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휴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존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회생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8만 이 개소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해서 100만 원씩 정도 해서 긴급 이 생존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지금 재난 기본소득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생계 지원, 생존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MBC 권영수 기자. 네, MBC 권영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어제 서울 방문하셔서 이제 긴급 생존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당과 뭐 정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와 여러 곳에서 이제 수거해온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경찰에 혹시 제공할 계획이신지 수사에 도움이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서울 방문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또 여야에 동석했던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대구 경북의 사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아프다면은 대구 경북 특히 대구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행안부 장관님, 국회의장 모두가 지금 대구 경북에는 다른 논쟁할 거리 없이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또 어제 다시 대구로 오셔서 대구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대책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료가 되는 그러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구시만으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관계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분위기는 대체로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자료에 대해서 좀 실갱이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싶었던 자료들은 대체로 다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컴퓨터나 이런 부분 포렌식이 하고 그리고 명부나 부동산 대장 이런 분들을 확인해 봐야 그동안 과연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공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포렌식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TBS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총리께서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좀 어떤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어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알아본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분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생계자금, 긴급생존자금은 같은 건지 별개의 항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님께서 대구에서 지금 계속 13일째 상주하셨고 또 다시 추경 국회 때문에 잠시 올라가셨다가 지금 다시 오늘부터 어제부터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대구 경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셔야 되겠다고 총리님께서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중대본부장이신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그렇게 가는 절차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아마 이 부분들은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선포가 되지 않을까 총리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긴급생계자금은 지금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이거는 법에 따라서 조사해야 될 것, 피해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냐 하면은 별도의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별도의 지원 부분들이 추경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는 지원을 할 때 특별재난지역과 그리고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된 대구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청도는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달리 특별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YTN의 유리입니다. 일단 구치소에서 확인이 됐는데 구치소의 수용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정현 부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실 게 어떨까 싶은데 K마리 병원에 감염 경로가 혹시 좀 확인이 됐는지 이게 최근에 리더스 병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감염이 꽤 확인됐던데요. 여기는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은 조리사 3사람입니다. 조리사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서는 수감자들을 위한 조리를 하는 분들은 아니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조리사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사항만 했을 뿐이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K마디 병원 부분들도 지금 현재 사실은 그동안 K마디 병원이 첫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초과적으로 발생한 기간까지가 상당히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다가 대구시로 알려온 것이 3월 9일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3월 9일까지는 환자가 폭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보건소와 시의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마 3월 9일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즉시 대구시 역학조사관이 투입되어서 전체적으로 격리할 사람들은 격리 조치하고 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진단검시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진
받은 직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역학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TV조선 이진철입니다. 그 전국 다른 지역에 보면 확진 판정 받고 교차대 검사 뒤에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대구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대구가 현실적으로 좀 힘든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김신우 단장님께서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김신우 교수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홍길보 기자입니다. 신천지 진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간 인원은 몇 명, 아직 입소 거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내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인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모임 방지나 방역 대책 더 강력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천지 이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책은 제가 모두의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과 협의하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도 이 발견되는 즉시 강력하게 엄벌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2명 이상의 모임도 하지 말라고 자기 조직적으로 또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긴장하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환자들 중에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3사람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제 바뀌었다고 했고, 한 사람은 16일 날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이 접근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또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2사람이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1명인데 또 어제 오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29명의 명단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관리 밖으로 벗어나 있는 인원은 극소수였고, 또 관리가 되지 않은 인원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이미 확진자로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 한 사람과 5사람입니다. 4사람 하니까 5사람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전자 대표팀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일단 확보한 자료가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가 지금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강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이 구치소나 아니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이런 지금 조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리자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지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목표했던 것은 크게 보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동안 제출했던 명단을 계속 찔끔찔끔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던 교육생 명단도 나중에는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줄 때는 이름만 170명은 나오고 주소도 없고, 그 위에 또 주소를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신천지 교인들이 고위험 군인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적인 명단이 있는지, 누락한 건 없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더 큰 이유는 집단 주거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경찰 시민 제보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찾아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내는 대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혹시나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있던 집단 주거지 부분들에 대한 정보, 그래서 부동산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천지 명단을 가지고 확진자가 나올 때 고위험군에서 얼마나 나오느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명단에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방역 대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치소나 병원에서 지금 K마리 병원이나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확진 환자들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는 우선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뉴스민의 이성기자입니다. 먼저 신천지 교인 현재까지 확진자는 몇 명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산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음성 판정을 받고 해제될 경우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대부분은 시에 가지 않으면은 뭐 음성이 나와도 음성 검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신 건지 그것도 좀 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에 음성을 받고 해제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자가격리 중에는 그런 진단 검사를 해서 해제를 해주는 사례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지, 생치가 안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K마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 확진자는 언제 나왔는지 정도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마디 병원 문제는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역학조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21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20일 되는 날 진단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진단검사는 그 환자를 나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이동검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1일째 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22일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음성 판정이 나와야 자가격리 해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는 몇 명인지. 예. 신천지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 중에 확진자는 4,237명이고 저희들이 지금 신천지 관련자들은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는 확진 환자가 4,237명, 그리고 기타 시민들이 1,780명입니다. 아마 이 통계는 질본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집단 감염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개원을 연기시켜달라고 이제 부탁하셨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23일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대구 지역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대구 지역 학교 개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인 단위로 23일 지금 개학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시에 국한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23일 날 개학은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교육청과 대구만이라도 대구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딩고드 김재 기자라고 합니다. 긴급 생계자금하고 생계자금이 거의 1조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산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좀 파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31번 환자가 이거는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분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31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벌써 3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있고 가끔씩 열도 나고 한 번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번 주에는 검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김신우 교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무증상일 경우에는 대체로 21일이면은 바이러스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주치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증상이 있을 때는 20일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소멸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중증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 자금 산정 기준이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는 이미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75%에서 85% 선이고 대구에서 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거냐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갑자기 위기 과정이 발생했을 때 1가구 평균당으로 지원하는 게 52만 원입니다. 그래서 52만 원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경목 기자님. 한국경제 오경목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를 이제 한때 500에서 700명까지 확진자 증가할 때는 우리 그 대구 집값대응팀하고 감염병 관리 지원단 이쪽에서 진짜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 그 예를 들어 콜센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앞서가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지금 몇 분 정도나 일하시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콜센터 대책반은 우리 일자리 투자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종현 단장님, 부단장님과 또 역학조사를 지원해 주실 교수님들 그리고 40명의 공무원으로 각 콜센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6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콜센터를 2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66개 콜센터를 1대1 내지 1대2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동안 사실은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제 질문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확진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역학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적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대체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각 보건소와 그리고 각 콜센터가 나름대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그리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콜센터 대책반이 특별 대책반에서 이제 하나하나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청회사나 대기업들에게 3월 말까지는 재택근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정불가피하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근무 형태를 이 감염의 확산의 방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오늘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브리핑 때는 지금까지 했던 조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고 우리
두 분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윤다슬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병상 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 정확히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반에 의료진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2월 말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서야 좀 병상 부족 문제를 겪는 이태리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도 뭐 남 조언 드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병상을 정세균 총리님 모셔서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데 정말 총리님께서 발벗고 나서 주신 덕분에 병상 규모로 보면 2,500병상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이 병상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이제 퇴원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은 병상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증 환자, 중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여전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층을 비어서 한 층의 코트 격리 형태로 와상 환자들을 11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빨리 거기에 둬서는 안 되는데 옮길 병상도 그리고 관리할 인원도 지금 그 환자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병사 60명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남병원 해결해 주듯이 이 부분들만 좀 내려오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정말 어떻게 조치가 하면 되는지와 또 지원을 부탁드려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분들, 와병 누워서 정말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먹여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고 병상이 부족한, 그리고 중환자들 기저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중환자로 전환되는 분들을 위한 것은 아직도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보훈의 연수원 하나가 다시 생활치료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당분간은 더 이상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퇴소하는 환자들의 빈 공간을 메우면서 그렇게 턴오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추세가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호전이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방역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대책 중에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가장 큰 방역 대책은 시민들이십니다. 우리 정말 대구 시민들께서 놀라운 인내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환자들의 감소세, 급격한 감소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직 그러면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방역당국의, 대구는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훨씬 더 환자의 일일 발생수를 줄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한 열흘간 정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시민들께 죄송스럽지만은 코로나19 선멸 열흘 작전 명령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 우리 저 TBC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예.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대한 환자들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재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병사에 대한 전수조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수조사는 지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마 지금 자가에서 있는 환자들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갈 겁니다. 우선 1대1 관리체제에 있는 관리 요원이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전화가 안 되게 되면은 30분 단위로 4번씩도 하게 되니까 이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에서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화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원이나 그리고 또 입소를 생활치료에서 입소를 앞두고 그분들의 의향도 묻고 그분들에게 언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또 전화가 또 갑니다. 근데 그 명단이 119 구급대로 넘어가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도착했다고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아마 자가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대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이러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전수조사는 자가에 있는 분들의 다시 한번 그동안 다시 많은 분들이 입소나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입원과 입소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수조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탁했던 부분들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십시오. 그 오래 지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신종이다. 처음 마주치는 팬데믹의 선언되었는데 팬데믹을 할 여러 조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무증상 감염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잘 모르지만 그 2주에 2번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맞춰서 갔는데 재발한 케이스 지금 1명 대구에서 보고가 되는데 그 정도고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3주, 4주 이렇게 일부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도 연구의 대상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라는 것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서 그 소수의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 방역 지침을 막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둬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에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전지식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중증 환자들 중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증 환자들 중에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또한 이렇게 통계로 잡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느낌은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으신 분이 한 반 정도 된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신 분들이 지속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달면은 2주, 3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뭐 4분의 1 정도는 인공호흡기를 달다가 사망하신다 이런 현장감을 갖고 있는데 통계치로 지금 제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하는 것은 숨을 못 쉬는 기간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달고 산소 공급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환자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 약이 아주 좋은 약이 치료약이 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평상시에 우리가 중환을 치료하는 이런 요법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큰 의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자와 중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관련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ABL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DB 손해보험은 제가 잘못 정보를 드린 것이고
명동의 오우석 빌딩에 있는 DB 손해보험사입니다. 콜센터입니다. 제가 정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K마디 병원은 저희가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역학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이제 이미 사망하신 신천지 한 분이 병원의 외래를 방문하신 역이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이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K마디 병원이 3월 11일자로 폐쇄 조치가 되어져서 저희가 병원에서 정보를 얻는데 조금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를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전파 경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역학 조사 중이지만 아직 신천지 교도로 파악된 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 13일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